아니, 우리 형도 그랬어요. 멀쩡하다가 하루아침에. 근데 생각해보면 몇 달 전부터 자꾸 식사를 거르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부모님이 떠오르는 분들, 언젠가 찾아올 이별을 준비하고 싶은 자녀분들, 그리고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 나도 준비해야 하나 싶은 분들까지 50대, 60대, 70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반드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눈치채고 준비할 수 있다면 삶의 마지막 순간은 훨씬 덜 두렵고 훨씬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5,000명을 진료해온 노인의학 전문의 최성호입니다. 제가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죽음은 조용한 예고편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릴 텐데요. 정말 놓치면 후회하고 알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노년의 부모님뿐 아니라 50대 이상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끝까지 영상 함께 하세요. 자, 첫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부모님의 체중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검사에도 아무 이상 없다는데 살만 쭉 빠진다고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 원래 빠지나 보다, 혹은 다이어트 효과인가? 하고 가볍게 넘기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노인의학을 전공하면서 이 신호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진 것. 그리고 이건 죽음 1년 전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83세 최할머니는 평생 밥 한 끼 거른 적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맛이 없다고 하시더니 6개월 새 4kg이 빠졌습니다. 자식들은 보양식도 해드리고 영양제도 챙겼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이 채 안 돼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노년기 사망 전 1년 이내에 비이도적 체중 감소가 나타날 확률은 78%에 달합니다. 특히 지방이 아니라 근육부터 빠지는 게 특징이에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면역력, 호흡력, 혈당 조절까지 다 연결돼 있죠. 근육이 줄면 균형 능력이 무너지면서 낙상 위험이 3배나 높아지고요.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가족들은 걱정되니까 뭘 하죠? 더 드셔야 돼요. 밥을 드셔야 힘이 나시죠. 심지어 하루 3끼의 간식까지 챙겨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어르신은 더 힘들어집니다. 소화도 안 되고 밥 앞에 앉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이 시기에는 양보다 즐거움이 해답입니다. 어르신께 진짜 필요한 건 고칼로리 한 입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한 숟갈, 부드러운 푸딩, 단팥죽 같은 거요. 이런 게 기운을 푹 돋우는 진짜 보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최근 6개월 내 체중이 5% 이상 줄었다. 허리띠 구멍이 줄고 있다. 예전보다 자꾸 음식량이 줄고 남긴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이 행동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어르신의 체중을 되돌리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근육을 지키는 방식으로 삶의 질을 유지해 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자, 2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루 종일 잤는데도 몸이 천근만근이야. 혹시 요즘 부모님이나 배우자께서 잠만 자려고 하신다든지 늘 피곤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깐 87세장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가시죠.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셨고 새벽마다 산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 산책을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날이 추워서 그래요.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그 피로는 점점 깊어졌고 결국 장 할아버지는 9개월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혹시 장기간 피로를 느끼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이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은 죽음 1년 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노인의 83%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만성 피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피로는 단순한 무기력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진 것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이 이제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자고 말하는 내면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심장이 약해져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셋째, 뇌에서 활력을 만드는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몸 안의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서서히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착각은 이겁니다. 기운 차리려면 더 움직여야 해요. 운동하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아닙니다. 이 시기에 노인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잘 골라야 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시간보다 쉬는 환경을 설계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기운이 나신다면 그때 짧은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 외 시간엔 조용한 음악, 따뜻한 햇살, 가벼운 담요, 이런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어릴 적 친구 이름을 요즘 더 자주 꺼내시나요? 심지어 어머니가 부른다거나 아버지가 곧 온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단순 치매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83세 김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5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이 창가에 서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깜짝 놀라 치매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정상이었죠. 8개월 뒤 할머니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경험, 김 할머니만의 특이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세계 호스피스 연구에 따르면 임종 1년 전 노인의 75%가 과거의 기억이나 떠난 가족을 더 선명히 떠올립니다. 심지어 50%는 이미 떠난 사람을 만났다는 체험담을 남겼어요. 이 현상을 의료계에서는 임종 전 방문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최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보다 오래된 기억 회로가 더 활발해집니다. 둘째, 뇌 화학 물질이 바뀌어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이 늘어나죠. 쉽게 말해 몸이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라며 과거의 빛나는 순간을 꺼내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하이라이트 영상을 돌려보는 것처럼요. 여기서 가족이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직 안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현실로 끌어오려 하죠. 그러면 어르신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하며 더 깊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나요? 경청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현실 검증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하신 분 댓글에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에게 숨은 가이드가 됩니다. 댓글 쓰며 잠시 멈췄다가도 이어서 봐주세요. 뒤에 가장 중요한 실천법이 나옵니다. 가족 행동 3단계 핵심만 기억하세요. 부정하지 않는다. 옛 사진 물건으로 대화를 이어준다. 중요한 결정은 미리 서류로 정리한다.
후견인 지정, 계좌 관리, 연명 치료 의사 등 지금 화면을 캡처해 두면 훗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저 함께 앉아 손을 잡고 옛 이야기를 웃으며 들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이미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잠깐,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검색 알고리즘이 더 넓게 퍼뜨려 누군가의 후회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렸던 부모님이 한 달도 안 돼 폐렴 때문에 입원했다는 소식,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요로 감염이 또 왔다는 얘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76세 정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평생 큰 병 한 번 없던 건강 체질이셨죠. 그런데 6개월 사이 감기, 기관지염, 대상포진, 폐렴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졌지? 당황했지만 사실 이건 생애의 마지막 스텝에서 매우 흔히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임종 1년 전 노인의 82%가 연쇄 감염을 최소 2번 이상 겪었습니다. 놀라운 건 열도, 통증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탈진하거나 혼란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비전형적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엔 감기인가? 라며 자연스럽게 넘겼던 그 증상, 혹시 숨은 감염이 아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면역 세포 자체가 늙습니다. 침입자를 잡아야 할 백혈구가 느려지고 사이토카인 반응이 둔해지죠. 둘째, 만성 염증이 배경에 깔려 상처는 잘 안 낫고 항생제 반응도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몸속 군대가 당직병만 남고 다 제대한 셈이에요. 가족이 흔히 택하는 방법은 더 강한 항생제를 써주세요 입니다. 여기서 삶의 질을 냉정히 따져야 합니다. 강한 약은 식욕과 소화력을 더 떨어뜨려 결국 면역 저하의 악순환을 부릅니다. 그러면 해답은 뭘까요? 딱 3가지. 메모 준비되셨나요? 비전형 증상 체크. 발열 대신 극심한 피로, 복통 대신 갑작스러운 혼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습관화된 손 씻기, 수분 보충. 탈수는 면역 기능을 20% 이상 추가로 깎아먹습니다. 예방접종 3종 세트. 독감, 폐렴, 구균, 대상포진. 이미 맞았다 해도 5년 주기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3단계를 캡처해서 카카오톡 가족방과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보면 적어도 왜 이렇게 자주 아프지? 라는 불안은 줄어듭니다. 자, 영상 잘 보고 계시나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입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혹시 요즘 부모님이 깊게 숨을 들이신 뒤 잠시 멈췄다가 다시 큰 숨을 쉬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또는 손발이 유난히 차갑고 푸르스름해졌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하나? 고민되셨다면 이 3분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진짜 위험 신호인지 자연스러운 과정인지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92세 황 할아버지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깊고 빠른 호흡을 2번 하더니 10초간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황 할아버지는 그날 밤 가족 손을 잡고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죠. 제 데이터에서 임종 3에서 6개월 전 노인의 70%가 체인, 스토크스 불규칙 호흡 패턴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본인은 숨이 차다는 느낌을 거의 못 느낍니다. 뇌의 산소 감지 기능이 둔해지기 때문이죠. 호흡뿐 아니라 혈액순환도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손, 발끝, 냉증과 대리석 무늬, 핏줄 반점. 왜일까요? 몸이 중요한 장기로 피를 몰아주며 말초를 전원 차단하듯 서서히 끕니다. 그래서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거예요. 많은 가족이 이 상황에서 산소 튜브나 인공호흡기를 바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산소 포화도가 88% 이상이라면 추가 산소가 불편감만 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꼭 할 일을 3가지만 정리할게요.
방 온도 22 안팎 유지, 손발 보온이 먼저입니다. 입술, 구강 보습, 작은 물스펀지나 바셀린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입니다.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도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해를 듣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세요. 이 작은 세팅이 마지막 기억을 완전히 바꿉니다. 혹시 지금 이걸 부모님께 말해도 될까? 망설이셨다면 그 망설임 자체가 사랑입니다. 지금이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타이밍일 수 있어요. 영상이 끝나기 전에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꼭 나눠주세요. 어머니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이 다른 가족에게는 예방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한 번이 이 영상을 더 많은 가족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꼭 전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건강지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